자, 다음 이제 세 번째 문제는 정비법 보겠습니다. 자, 앞에 넘겨보시면은 104페이지.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 이 정비법도 우리 시험에 6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럼 얘도 이름대로 정비법, 정비사업의 절차법. 개발법은 개발사업, 정비법은 정비사업의 절차에 관한 법이고요. 그럼 정비사업도 다 도시군계획사업의 일종이 되죠. 그래서 정비사업의 절차만 따로 빼갖고 규정하는 법이 정비법. 그리고 정비사업, 정비한다. 정비는 고쳐줍니다. 그래서 도시와 주거환경을 정비. 그래서 낙후된 구도시, 열악한 주거지역 고쳐가지고 도시 기능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소위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들을 통칭해갖고 정비사업 한다라고 하고요. 그러면 정비사업, 얘는 사업 자체가 중요한 거죠. 사업 자체가 세 개입니다. 사업 자체가. 그래서 이 세 개 사업 개념들, 이거부터 확실하게 파악해야 뭐 방법, 절차 따져볼 수가 있고요. 그럼 좀 전까지 했던 도시개발 사업은 사업이 몇 개요? 칠판 지으면서 그냥 또 같이 그냥 내 기억에서 없어진 거죠. 도시개발 사업은 한 개, 한 개. 단지나 시가지 조성. 방식이 수용 방식이냐, 한지 방식이냐. 방식이 두 개가 있는 거고, 사업 자체는 한 개. 그 한 개고 방식 두 개인데도 그 어려운데, 얘는 사업 자체가 몇 개냐? 세 개. 그래서 사업별로 시행 방식, 시행자 또 다 나눠지니까, 그래서 개발법보다는 조금 더 복잡할 수밖에 없는 게 정비법인데요. 앞에 이 세 개 개념, 이 세 개 사업의 개념 잡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리고 정비사업 의원 봅니다. 정비구역에서 정비 기반 시설, 도로나 상하수도 이런 거 열악하니까 새로 설치해주고요. 정비하고. 노후불량 건물, 오래되고 후진 건물 철거해갖고 다시 짓습니다. 또 기반시설 새로 설치해주고 건물도 다시 짓고 이 두 개를 통해서 도시 기능을 회복시켜주게 한 사업인데, 먼저 주거환경 개선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 이게 소위 달동네. 달동네로서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 밀집한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해 줍니다. 그리고 달동네 개발, 또 달동네니까 정비 기반 시설, 특히 도시가스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연탄 배달하는 이미지 딱 떠올리라고 그랬고요. 또 무허가 판잣집, 노후불량 건물 따닥따닥 과도 밀집, 극히 과도, 강조가 붙으면 주거 환경 개선. 하나 더 있죠. 단독이나 다세대, 다세대는 빌라, 단독이나 다세대가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 기반 시설 등의 확충을 통해서 주거 환경을 보전하면서 정비 개량하는 사업. 요것도 주거 환경 개선 사업. 그럼 이 단독주택 밀집지역 이런 데가 재개발 대상인데 주민들이 반대하고 사업이 무산돼요. 그냥 방치하면 실론가 되는 거니까 기반 시설을 좀 확충해 주면서 보전하면서 최소한으로만 정비한다. 요것도 주거 환경 개선 사업. 1번 갖고 물어볼 수도 있고 2번 갖고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각각의 사업. 특히 2번 얘는 어디서 한다고 그랬어요? 해제된 정비구역. 정비구역에서 해제가 됐을 때 대안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되죠.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은 정비기반시설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물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 자, 이게 동네에는 이제 주택 재개발. 그래서 후진동네. 단독주택 밀집지역, 도시가스는 들어가는데 뭐가 안 좋아요? 주차장. 그래서 그냥 열악. 또 노후불량 건물이 그냥 밀집, 후진동네 다시 개발하는 게 재개발. 근데 하나 더 있죠. 상업지역하고 공업지역에서 상가나 공장 대상으로 상권 활성화 등 도시 환경을 개선. 이 시장 재개발, 공장 재개발, 주택 재개발 다 합쳐갖고 재개발 사업이다라고 하고요. 그다음 재건축은 아파트 단지입니다. 아파트니까 주차장까지 완비, 정비 기반설은 양호 좋은데 노후불량 건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아파트가 밀집해 있어갖고 주거 환경을 개선. 즉 아파트만 철거하고 다시 짓는 게 재건축. 그래서 재건축은 이름대로 그냥 아파트만 다시 짓는 거고요. 재개발은 아예 후진동네를 다시 개발.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같은 거에 다른 거예요. 당연히 다른 거죠. 그럼 뭐가 훨씬 더 개념이 큰 거냐? 재개발 사업이 훨씬 더 큰 겁니다. 그래서 얘는 재건축은 어떻게 보면 단순한 거예요. 그냥 아파트만 철거하고 다시 짓는 거고요. 재개발은 싹 철거 밀어버리고 기반시설부터 새로 싹 설치해주고 아파트도 짓고 훨씬 더 사업이 큰 거, 사업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이해관계도 더 복잡하고 더 어려운 사업이 재개발.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은 다른 거다. 확실하게 구분하고요. 자, 그러면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부터 다 주거환경 개선인데 차이점이 있으니까 세 개가 나눠지는 거죠. 차이점은 정비 기반시설의 열악 정도. 극히 열악하면 주거환경 개선. 그냥 열악하면 재개발. 양호하다, 좋다 그러면은 재건축. 그래서 재건축은 정비 기반시설이 양호하다. 그러면 기반시설, 도로나 상하수도 이런 거 새로 설치해 주니까 정비사업도 공익사업이다라고 하는데요.
재건축은 양호하니까 이거 안 합니다. 이거 안 한다는 게 공익사업이 아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재건축 사업은 공익사업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 공법에서 공익사업에서 인정해주는 특권 대표적으로 뭐예요? 수용권. 재건축은 수용권이 없습니다. 수용권이 없으니까 조합원 아닌 자에게 매도 청구권을 별도로 인정을 해줄 수밖에 없고요. 재건축은 반대한 사람은 조합원이 안 돼요. 동의한 사람만 조합원이 돼서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재건축 아파트가 투기의 온상. 그래서 재건축은 다른 사업보다 규제도 훨씬 더 세고 그리고 특징도 많은데 다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뉴스에도 나오던데요. 재건축 조합원지 양도 제한 시기를 또 땡겨버린다. 이런 뉴스 못 들었어요? 뭐 들어도 별로 이게 귀 안 들어오죠. 자, 아무튼 그래서 오늘도 또 뉴스에서 나오던데요. 하여튼 재건축은 다른 사업보다 규제도 세고 특징도 많은데 여기서. 자, 그래서 교재 한번 보시면. 자, 104페이지. 맨 위에 총칙에서 용어정의. 그 용어정의 타이틀 보시듯이 그냥 잘 물어봐요. 먼저 정비구역은 정비사업 하려고 정한 구역이고요. 정비사업보다 불평. 자, 정비사업이란 그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의 목적. 도시기능 회복을 위해서 정비구역에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의 노후불량 건물을 개량 건설하는 사업이다. 그래서 또 하나 1번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 그걸 세 글자. 달동네. 요새는 달동네가 아니고 무슨 타운? 문타운 그랬죠. 문타운. 좀 있어 보이게. 어디서 정비기반시설 극히 또는 극히 열악, 노후불량 주물, 과도 또는 과도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딱 끊고요. 거기까지 달동네 개발. 그 다음에 단독 다세대가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등의 확충을 통해서 주거환경을 보전 또는 보전하면서 정비 개량하는 사업. 보전하면서 최소한으로만 정비한다. 대안적인 사업. 이것도 주거환경 개선. 그 다음에 재개발하고 재건축. 자, 이거는 수정표 보세요. 수정표 맨 앞에 1페이지. 재개발. 그 재개발 사업. 정비기반시설 열악, 노후불량 건물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주택 재개발, 상업 동그라미, 공업 동그라미 지역에서 상권 활성화 등 도시환경을 개선, 시장 재개발, 공장 재개발. 똑같아요. 거기서 딱 끊고. 똑같은데 그 다음이 추가된 거죠. 이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갖고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을 공공재개발 사업이라 한다. 공공재개발 사업 미출. 그게 또 얼마 전에 신설된 조문입니다. 개정됐죠. 그래서 공공재개발. 자, 요건 크게 두 개 다 갖춰야 돼요. 또 하나 1번. 특별자치시하고 특별자치도지사는 가로 묶어갖고 생략. 시장, 군수, 구청장. 시군구청장을 이하에서는 시장, 군수 등. 미출. 시장, 군수 등. 그 이하에서 우리 정비법에 시장, 군수 등 하면은 누구까지? 시장, 군수, 구청장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이죠.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 미출. 그리고 시장, 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얘들을 정비법에서는 공공이라고 그러죠. 공공. 그래서 공공이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시행자나 대행자일 것. 자, 한마디로 또 하나 1번. 누가 재개발사업의 시행자일 것? 공공. 시장원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 시행자일 것. 그 다음 또 하나 2번. 자, 건설 공급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나 전체 연면적 중에서 토지 등 소유자 대상 분양분. 그게 조합원 분양분이에요.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 그럼 조합원에게 분양한 걸 빼고 나머지라고 그랬으니까 그게 일반 분양이죠. 일반 분양분. 나머지 주택의 세대수나 연면적의 100분의 50 또는 50% 이상을 지분형 주택. 그렇죠? 그럼 지분형 주택은 지분으로 분양하는 거죠. 시행자하고 분양받는 자가 공동 소유하는 방식으로 분양하는 주택을 지분형 주택이라고 그래요. 그 청년들 분양대금 다 감당 안 되니까 시행자가 50%, 분양받는 자가 50%, 이런 식으로 50% 싸게 분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행자하고 분양받는 자가 지분으로 공동 소유하는 방식으로 분양하는 주택을 지분형 주택. 얘는 작은 거예요. 60제곱미터 이하. 소형 주택에서 지분형 주택이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또 쭉 옆으로 하시면 공공임대주택 있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바로 밑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있죠. 으로 건설 공급할 것. 그게 핵심. 그럼 일반 분양분 중에서 50% 이상을 뭘로 공급해라? 지분형 주택, 임대주택으로 건설해서 공급해라. 그래서 그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것을 공공재개발 사업. 그럼 공공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누구라고요? 공공.
시장운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은 일반 분양분의 50% 이상을 지분형주택, 임대주택으로 건설해서 공급할 것. 그 다음에 들어갑니다. 3번 재건축. 재건축 사업은 정비기반시설 양호의 경우나 불평, 양호 하나, 노후불량 건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밀집. 그것도 단독주택, 그럼 틀려요. 아파트니까 공동주택. 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거기까지는 똑같아요. 딱 끊고. 자, 이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갖고 시행하는 재건축 사업을 공공재건축 사업이라 한다. 공공재건축. 그리고 또 하나 1번 시장운수 등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 재건축 사업의 시행자나 대행자일 것. 그리고 또 하나 2번 종전의 용적률, 토지면적 이런 거 고려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대수 이상을 건설해서 공급할 것. 그럼 거기서 핵심은 뭐겠어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대수 이상. 근데 그 대통령령이 있다? 없다? 없어요. 아직은 없습니다. 7월달 가야 나옵니다. 하여튼 7월달 가서 또 그냥 개정될 것들 아주 널려 있어요. 그래서 7월달 가서 대통령령 나오면 그때 또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공공재건축 사업도 한마디로 누가 한다는 거예요? 공공이 재건축한다. 그래서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별거 아닙니다. 자, 다음 다시 교재로 오세요. 그 다음 104페이지 그 밑에 이제 정비사업의 대상인 건물이 노불량 건물. 오래되고 불량, 후진 건물인데요. 요건 크게 4개입니다. 1번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었고 붕괴 등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 지진 나왔고 집안이 침하됐다든지 건물의 균열이 심하게 갖고 언제 무너질지 알 수가 없어요. 붕괴 우려가 큰 거. 노후불량 건물. 또 이번에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건물. 그거는 내진 설계가 안 돼갖고 지진 약한 것만 나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내진 설계 의무화는 88년도 이후부터. 그래서 그 이전에 지었던 건물들은 내진 설계 안 돼갖고 약한 지진, 진도 4 이런 거 나도 무너지니까 위험한 거죠. 그 다음에 3번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물인데요. 바로 1번 주변 토지 형상 등에 비춰갖고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위치. 또 두 번째 건물 철거하고 새로 지을 때 그 비용과 비교해서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 그럼 철거하고 새로 짓는데 100억, 새로 지어놓으면 200억. 그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된다. 그래서 일단 그 두 가지 요건이 다 된대요. 주거환경이 불량하고 새로 지을 때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되는 건물인데 구체적으로 동그라미 1, 2, 3 3개입니다. 자, 그중에서 동그라미 3번 건물 준공일 기준으로 40년 동그라미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한 보수 보강 비용이 철거 후 새로 짓는 비용보다 클 걸로 예상되는 건물. 그럼 보수 보강비가 더 많이 나오면 아예 부시고 새로 짓는 게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된다. 얘긴데요. 몇 년까지 사용한다고요? 40년. 왜 40년이요? 사용할 때 사자. 40년 할 때 사자. 딱 맞춰주면 되죠. 헷갈리고 그럴 이유도 없어요. 그 다음에 4번 도시미관을 제외하거나 노후화. 노화된 건물, 오래된 건물인데요. 자, 페이지로 합니다. 바로 1번. 준공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물. 그게 노화된 건물인데 그 20년 이상 30년 이하에서 조례로 정해라. 조례가 정할 수 있는 맥시멈 몇 년? 30년. 30년 이하에서 조례로 정하니까 30년 지나면 노화된 건물로 가서 재건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화된 건물은 또 몇 년이냐? 30년. 그러면 그 30년하고 좀 전에 40년, 그 두 개 딱 바꿔놓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죠. 40년, 왜 40년이라고요? 사용. 뭔지 몰라도 할 때 사자 나오면 40년이고. 그다음 노후화, 세 글자니까 30년. 그다음에 들어갑니다. 정비 기반 시설. 자, 그거부터는 좀 쉬었다 하죠.